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능 중에서 분배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해야 정확한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사회주의적인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 최신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이념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도 없고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분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연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속편한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사회주의를 극혐하고 나는 완벽한 자본주의가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부정하고 나는 완벽한 사회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인간의 사회주의적인 본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완벽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은 제가 결단컨대, 이거 발음이 좀 어렵네요. 결단컨대 거의 없습니다. 아마 99.99%의 확률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분배의 본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뭘까요? 뭐냐면은 너 잘, 너 돈 잘 버니까 밥 사라. 예,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죠.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너 밥 좀 사라. 어? 아니면은 어디 가면은 그 무리에서 좀 돈 버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 오늘은 제가 좀 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가 좀 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그냥 단합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 문화죠. 야, 이게 무슨 분배의 본능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완벽한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죠.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밥을 왜 사줍니까?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길 가다가 식당에서 유재석을 만났대요. 유재석을 만났는데, 유재석 씨 저 밥 사주세요 근데 유재석이 밥을 안 사줬대요. 그러더니, 와, 유재석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만났는데 밥도 안 사주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은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은 다 나눠달라 그래요. 뭐 연락 안 했던 친구부터 친척부터, 아니면은 뭐 기부 재단, 여러 막 재단에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라고 하죠. 뭐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잖아요. 맞아, 로또 당첨되면은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럴 거야 하면서 돈 많이 번 거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많이 벌면은 많이 내고, 아니면은 나는 좀 적게 버니까 적게 내고, 힘센 사람이 조금 더 힘센 일을 하고 아닌 사람들이 아닌 거를 하고.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기분 좋게 밥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야, 내가 왜 밥을 계속 사야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얘네 밥 사주느라 내가 오히려 더 돈이 없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되는 이제 자본주의의 본능인 건데, 어느 한쪽의 본능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분배의 본능, 분배적인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가족 안에, 자, 가장이 있고 자식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가장이 자식들한테 얘네들이 일을 안 하더라도 교육을 제공을 하고 밥을 사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집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잖아요. 여기서 그럼 당연히 부모인데 자식들을 당연히 먹여 살려야지, 무슨 소리냐, 이게 분배의 법칙과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의 사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모든 경제 논리가 좀 뭐랄까 개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가족도 하나의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는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끼리라고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없었던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가를 생각을 해보죠. 왕가에서 내 부모니까 죽이지 않고 아니면은 내 형제니까 뭔가를 나눠 갖고 그런 사례가 거의 드물 정도로 없습니다. 저번에 킹스 스피치 얘기하면서 왕가가 꼭두각시가 되기 이전까지는 내 형제니까 죽이고 내 뭐 부모니까 숙부니까 나의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죽이는 게 많았지 나의 권력 아니면은 나의 뭔가의 재산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가 강한 뭐랄까 하나의 개념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극빈국에 가게 되면은 이 부모가 자식들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알아서 뭐 국어를 해서 오든지 뭐 폐품을 팔아 오든지 그런 식으로 알아서 먹고 살게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예전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갖춰졌을까요? 자, 극빈국일수록 이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자식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이 자식들이 저도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30이 넘어서야 겨우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되게 고학력이 아니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내가 한 3, 4살까지 그냥 젖만 먹이다가 밖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폐품만 주우러 다니면은 이 사람이 뭔가 고부가가치성의 일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있죠.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의무교육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좋은 제도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최빈국이나 그런 곳들은 이러한 의무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동물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아니면은 뭐 한 최소 1년이 넘으면은 거의 완전한 성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 터무니없이 약해서 태어나서 1년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진짜로 한 20년 정도는 키워놔야지 겨우 사람의 구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지능이 높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 삶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생존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하지만 인간은 다른 인간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 자체는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인간 하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인간들은 이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후세들이 자라날 때까지 내가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늙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들을 또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회를 가지고 있죠.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개미나 아니면 벌의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만큼의 뭐랄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사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지금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분배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예로 사람의 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람도 하나의 사회 아니면은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좌우의 불균형이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도 자, 지방이 있고 뭐 근육도 있고 아니면은 영양소도 있고 뭐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몸에 배치가 돼야 되죠?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입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어요. 내가 먹었는데 나는 위가 내가 소화를 시켰으니까 영양분들을 남들한테 나눠주지 않을래. 나만 영양분을 가질래. 아니면은 소장에서 야, 이 음식물은 내가 소화시켰으니까 다른 데로 분배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을래. 이렇게 하면 되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통하고 영양소가 전달이 되고 지방이나 근육이나 온몸에 골고루 있어야지 건강해요. 물론 뭐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평균 지수라는 게 있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준에서는 전부 다 얼마나 골고루 이러한 영양소와 아니면은 이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소장이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래 해가지고 배만 나옵니다. 배만 나오고 손발은 가늘어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어요. 이러면 건강한 그런 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야, 나는 도대체 영양분을 먹었는데 그걸 왜 머리카락까지 내가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야, 머리카락이 우리 살아가는데 뭐 필요하냐?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나요? 실제로 탈모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건강과 하등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탈모를 다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모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이 몸속에서 영양분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혈관 같은 데가 막혀가지고 피가 모세혈관에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괴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피나 뭐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국가에 뭔가 이득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전 국민들에게 분배를 하듯이 우리가 뭔가 영양분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몸 구석구석에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제가 분배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사회주의자처 같은 발언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뭐 굉장히 멀리 가게 되면은 뭐 조선 시대에도 대동법 가지고 막 싸웠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결국에는 분배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바운더리가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인식을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족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자, 우리 가족만이 우리의 뭔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뭐 한 4-5명의 가족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수십 명의 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게 대를 이어가서 2, 3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친척에서도 야 우리도 한 핏줄이니까 그런 거 있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야 우리 하나의 가문인데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우리끼리 뭐 해야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먼 친척까지도 그래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핏줄이니까 같이 해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니까 같이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가면은 그냥 부모 형제 간에도 갈라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디까지가 내가 분배를 하는 영역인가가 다른 개념인 것이지 우리가 난 자본주의가라서 사회주의, 복지 이런 거는 극혐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안에서는 분배를 하잖아요.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분배해야지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뭐 할머니한테 갖다 키웠어요. 그래서 정이 들지 않아 가지고 이 자식한테는 밥도 주고 막 이것도 잘 해주는데 이 자식한테는 뭐 밥도 안 해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하다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당연하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분배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자본주의의 본능?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왜 나눠주고 있지? 내가 고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안에서도 생기고 아니면은 나라에서도 생기고 이것도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유의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나 작품 활동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